자, 드디어 화학결합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통합과학을 함께하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Let's get it. 확실히 이제 덥죠? 오늘부터 할 거는 이제 화학결합에 대한 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화학결합을 하기 위해서 앞쪽에 살짝 중요한 내용들 뭐 한두 개만 정리를 한번 하고 얘기를 한번 할 건데, 우리가 이제 화학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잠깐 있어. 잠깐 선생님, 이거 영상 어디까지 나오나? 화면이? 오케이. 그래서 화학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옥텟 규칙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으셔야 돼. 자, 옥텟 규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뭔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옥텟 규칙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옥텟이라는 얘기가 뭐 8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안 쓸 수도 있어. 그래서 학교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는데, 전자가 무작위로 막 돌고 있는 게 아니고 전자가 움직이는 뭐 궤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 오는 걸 가장 좋아하고, 두 번째부터는 8개 오는 걸 가장 좋아해. 이게 이제 옥텟 규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트륨 예를 들어보면,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는 전자가 11개 있는 거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8개, 자, 전자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 나트륨 입장에서는 옥텟 규칙이 지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상황이 생기면 여기 있는 전자 하나를 버리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 놈을 버려버리면 나트륨 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 잃으면 뭐 양이온이 될 것이다. 옥텟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뜻이고요. 뭐 이런 것도 있어. 자, 플루오린도 마찬가지야. 자, 플루오린은 원자 번호 9번입니다. 그러면 전자가 몇 개 있냐면 7개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 역시 마찬가지로 옥텟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7개를 버리는 것보다는 하나를 얻어오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트림 나왔어. 자, 갑자기 사운드 뭐 트림 소리 들어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는 자 플루오린은요, 전자 하나 얻어서 음이온 되기 쉽습니다. 음이온이 될 확률이 커집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선생님이 이제 화학결합 하기 위해서 이게 왜 했냐면, 화학결합은 핵심 포인트가 어찌됐건 전자가 남건 부족하건 옥텟 규칙을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해. 이게 핵심 포인트야. 머릿속에서 무조건 옥텟 규칙을 지키는 게 우선시 되는구나. 그렇다고 뭐 절대 규칙은 아니에요. 항상 이걸 뭐 만족해야 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배우는 통합과학에서는 최대한 지키는 걸 우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가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어떤 교재로 볼 거냐면, 그 EBS 개념 완성 있죠? 자, EBS 개념 완성에 59페이지 자 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자, 잘 나오고 있지요? 화학결합 시작을 해봅시다. 자, 59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지금 방금 내가 얘기한 게 다시 한번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 잘 찍히나? 좀 확인할게요. 그치? 잘 보이겠나? 이렇게. 자, 잘 보이겠어, 아주. 자, 일단은, 잡시다. 먼저, 모든 원소들은, 자, 옥텟 규칙을 지키려고 해.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면 되는데, 통합과학에서는 그런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어떤 얘기 쓸 거냐면, 옥텟 규칙 지키게 되면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를 갖추려고 할 것이고, 그럼 그렇게 갖춘 애들이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18족 원소 혹은 뭐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 발음 왜 이래? 주기율표에 18족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애들은 전자의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과 전자가 0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 요 앞단원이죠. 우리가 원소의 주기율표에서 뭐 족은 최외각 전자 수고, 뭐 원자과 전자 수다 이런 말 썼습니다.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 등은
원자과 전자수가 0이야. 자, 왜냐하면, 자,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0이에요. 그 움직이는 전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원소와 반응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자, 비활성 기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2개 혹은 8개로 채워진 상황을 가장 안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들은 이 형태를 만들려고 해요 라고 하는 게 우리 그 개념 완성 59페이지에 옥텟 규칙 기본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있는 거야.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뭐 헬륨은 뭐 광고용 기구 풍선 이런 것들, 그렇죠? 뭐 네온은 우리가 뭐 네온 사인해서 간판에 이용이 되고, 아르곤은 뭐 그 용접할 때 쓰이는 뭐 그런 기체인가 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화학 결합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요 화학 결합은 크게, 자, 원래는 3종류의 화학 결합이 있는데, 일단은 통합과학에서는 2종류의 화학 결합만 우리가 신경을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야. 자, 금속 원자는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려.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나트륨. 그렇죠? 나트륨 애들은 원자 번호 11번입니다. 뭐 밑에 나와 있긴 하지만, 자, 첫 번째에 2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1개의 전자를 갖고 있어. 그 상황이 생기면 여기 있는 전자를 잃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나트륨 원자가 뭘로 변하냐? 나트륨 이온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를 하나를 잃어서 18쪽 원소랑 전자 배치, 전자 개수가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자, 금속 원자는 자,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면서 18쪽 원소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해요. 뭐 예로 뭐 나트륨 예를 들었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12번이야. 그러면 얘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8개, 그 다음 껍질에 2개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 2개를 날려버리면 좀 안정한 상태로 되겠다. 그래서 마그네슘 원자가 뭘로 되니까 Mg2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양이온이 되려는 애들은 우리가 막 외우려고 하진 않지만 금속 원자인 경우는 양이온이 될 확률이 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상황 이해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다음 내용 뭐 나올까? 뭐죠? 전자를 얻는 상황, 이제 이런 거 나오겠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양이온은, 자, 금속 원자는, 자,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됩니다.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 돼서 안정한 전자 형태를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표시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대괄호를 써서요. 이렇게 1 플러스 이렇게 그림 그리셔도 되고, 이거 너무 쉽잖아. 그래서 내가 썼던 대로 화학식 쓰는 방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더 편해요. 알겠지? 다음 두 번째, 자,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대. 아까 내가 플로린 예를 들었죠? 그래서 플로린은 원자 번호 9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그 다음 껍질에는 7개의 전자를 갖고 있어. 그래서 18쪽 원소랑 똑같이 되려면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얻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비금속들은 자, 전자 개수가 최외각에 뭐 5개, 6개, 7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면서 18쪽 원소 비활성 기체와 같은 형태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합니다. 역시 그림으로 표시를 할 때는 염소 예를 들었지만 그림으로 표시할 때는 대괄호 이렇게 써서 이렇게 마이너스 하시면 전자 하나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지금 우리가 화학 결합하기 위해서 이런 걸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온 결합 얘기를 자 하도록 할게. 자, 간다. 자, 여기 나트륨 원자가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요. 아까 나트륨은 최외각의 전자가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염소 원자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역시 염소는 최외각에 7개예요. 그러니까 나트륨은 전자가 하나 남고 염소는 전자가 하나 부족한 상황이야. 그러면 둘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나트륨이 전자를 빨리 잃어버리고 싶은데 염소는 전자를 받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로 넘어간다는 거야. 자, 여기로 넘어가 버리면 나트륨은 뭐가 돼요? 나트륨
양이온이 될 거고, 염소는 염화, 음이온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네 둘 사이에 얼마나 많은 끈적끈적한, 끈끈한 사랑의 마음이 싹 트겠니? 썸 타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 그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부를 거야. 지금 거기 몇 쪽에 있는 거냐면 자, 개념 완성. 자, 60페이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온 결합이 뭡니까? 라고 하면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요. 비금속은 음이온이 됩니다.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 정전기적 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요 인력에 의해서 만나는 거를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온 결합이 되려면 무조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누군가는 전자를 잃어야 돼. 양이온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누군가는 전자를 얻어야 돼. 음이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잠깐 설명했지만 금속들은 전자를 잘 잃어버려. 그래서 이온 결합할 때는 반드시 금속이 필요해. 금속 원소가 필요해. 금속 원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자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금속 원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의 정의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서 형성되는 화학결합을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고, 또 얘기하지만 양이온이 되는 애들은 무슨 원소냐면 금속 원소고, 음이온이 되는 애들은 비금속 원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만나게 되는 거를 무조건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지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뭐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자, 염화나트륨이 되는 이온 결합은 나트륨이 전자를 잃었어.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됩니다. 그 다음 염소 온다는 자, 전자를 얻어서 염화 이온이 됩니다. 그러면 걔네 둘 사이에 끈끈한 힘,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걸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 부르면 돼. 어렵지 않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서로 끈끈하게 만나는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 부르시면 됩니다. 오케이. 어려운 거는 아니지요. 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60페이지에 자, 이온 결합이 뭔지 자, 설명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 이온 결합 물질의 구조가 좀 복잡해. 뭐 뒤에 한 번 더 그림에 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온 결합 물질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NaCl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만난 거 맞아. 근데 애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근데 그러면 NaCl은 나트륨 이온 하나랑 염화 이온 하나가 만나 있는 거네요? 이게 아닌 거야. 왜 아니냐면 이온 결합 물질들은요, 한 번 할 때 원자 하나가 반응하는 게 아니야. 원자 수억만 개가 동시에 반응해. 그래서 1대1로 만난다라는 표현은 맞지만 여기 뒤이어서 나트륨 이온이, 뒤이어서 염화 이온이 계속 이렇게 온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이온 결합 물질들의 모든 특징은 자, 많은 양이온,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양이온과 많은 음이온, 많은 수의 양이온과 많은 수의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연결된다. 우리가 NaCl 같은 경우 소금을 많이 예를 드는데 소금은 이렇게 한 줄로 있지는 않잖아. 그럼 소금 어떻게 생겼어? 소금은 우리가 보통 입체 모양이죠, 입체 모양. 소금은 이렇게 입체 모양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나트륨, 염화, 나트륨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나트륨, 염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거지. 상황 이해됐어? 그래서 자, 3차원적으로 배열한다.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의 구조를 생각하시면 무조건 입체 구조다. 알겠어? 뭐 3차원 뭐 거창말 표현 빼고 입체 구조다. 알겠죠? 그 소금 알갱이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자, 이 이온 결합 물질의 구조는 이렇게 된다는 거는 뭐 어렵진 않고, 선생님 뒤에 그림 해놨나? 잠깐 확인할게요. 사실 내가 만들어 놓고도 맨날 까먹어. 그래서 요 왼쪽에 그림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 이게 바로 NaCl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NaCl의 구조는 1대1로 반응한다는 맞지만 한 개 한 개만 반응한다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더 어려운 게 있어. 어려운 게 뭐냐면 다시 백할 거예요. 자, 바로 뭐냐면 이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 쓰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이거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운 거 이거 너무 어려워.
슬프게도 화학식 쓰는 법은 좀 외워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자, NaCl은 왜 NaCl이죠? 다시 물어볼게. CaCl이 맞냐? CaCl2가 맞냐? 그냥 무조건 외우면 돼? 다시 왜 NaCl이에요? NaCl2면 안 되나요? 그러면 얘는 이게 맞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워낙 많이 했고, 얘도 얘가 맞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화학식을 적는 기본적인 형태 정도는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돼. 그래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무슨 이온인지도 알긴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A 플러스라는 애랑 만약에 B 마이너스라는 애를 만나게 할 거야. 그러면 얘는 전자가 하나 부족하고 얘는 남는 애니까 얘는 AB 화합물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오케이? 발음도 안 돼. 어렵지 않죠? 한 번만 더. 자, 그럼 만약에 A2 플러스라는 애랑 만약에 B 마이너스라는 애를 만났어. 이럴 때는 얘는 전자가 2개가 넘어갔기 때문에 B가 2개가 필요해. 그래서 합쳤을 때는 아래쪽에다가 AB2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야.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얘는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만났으니까 화학식이 NaCl이 맞는 거고, 염화칼슘은 Ca2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2개가 만났기 때문에 CaCl2가 맞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얘가 어떤 물질이 원뿔 원만지, 투뿔 원만지, 투뿔 투만지 이거를 꼭 알고 있어야 화학식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절대 까먹지 말라고 꼭 알려드리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다 외울 수는 있는 건 아니까 시험에 매번 나오는 거, 전자를 하나를 잃어서 플러스일까 양연되는 건 3가지, 칼륨, 나트륨, 리튬 정도는 좀 외우고 있자. 그렇죠? 다음, 자, 전자를 2개를 잃어버린 애들은 Ca2 플러스 칼슘이죠. 칼슘. Cu2 플러스 구리입니다. 구리. 그 다음에 Mg2 플러스. 3개 정도는 좀 외우고 있자고. 오케이. 세 번째로, 자, 전자를 3개를 잃어버리는 애들 우리가 플러스 3가 양요라 부르는데, 얘는 Al3 플러스 정도는 알고 있어야 화학식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자, 전자를 하나를 얻어서 마이너스 1가 음이온되는 애들은 뭐 F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Br 마이너스, I 마이너스 정도는 눈에 잘 익혀 두세요. 사실 이건 했던 거니까. 그래서 플루오린 화이온, 염화이온, 브로민 화이온, 아이오딘 화이온. 얘네 17조 할로젠 원소죠. 그래서 할로젠 원소는 다 마이너스 1가 음이온되기 쉬운 애들이에요. 그 다음, 자, 전자를 2개를 얻는, 자,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은 뭐가 있냐면, O2 마이너스, 자, S2 마이너스. 그래서 산화이온, 황화이온, 요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하면, 그럼 식을 좀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Al3 플러스랑, 자, O2 마이너스 이렇게 만난다고 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전자 개수를 맞춰야 돼. 그러니까, 얘는 전자가 3개 부족해, 얘는 2개 남아. 그러면 얘가 2개, 얘가 3개가 있으면 전자 개수를 딱, 또 틀림했어. 자, 전자 개수를 딱 6개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Al2O3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쓸 때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할 텐데 중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화학식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전자수가 필요하다. 이해할 수 있겠어? 오케이? 여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거기 60페이지 중간에 이온 결합에 대한 설명을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물 좀 먹고 갑시다. 이온 결합 어렵지? 아나용, 그죠? 자, 뒤에 내용, 자, 그림을 잠깐 보면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칠판 지우는 이렇게 그런 알바를 뽑아야 되나? 칠판 지우기 왜 이렇게 귀찮지? 이상한 선생님의 이상한 표현이었어요.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의 구조입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여기에 양이온, 음이온, 뭐 양이온, 음이온이 계속 반복돼.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모든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결합해서 3차원 배열을 갖습니다. 입체 배열이라는 얘기겠죠. NaCl 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쓰기 위해서는 뭐 전하량의 합이 0이 되게 만든대. 그러면 전자를 누군가가 얻었으면 누군가가 잃어. 그쵸? 전자를 얻으면 누군가는 잃게 되겠지. 그러면 그 전자 개수가 다 결국은 똑같이 돼야 된다. 그 말을 괜히 거창하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보시면 CaCl이 아니라 CaCl2가 맞습니다. 선생님 아까 좀 전에 설명한 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공유결합 갑시다. 공유결합, 뿅.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화학결합은, 자, 첫 번째 우리가 뭐 배웠냐면, 이온결합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자, 공유결합 예를 할 겁니다. 이거 보기 전에 선생님이 잠깐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공유결합 하면 선생님이 꼭 어떤 예를 드냐면, HF를 떠올리라고 얘기를 해 드립니다. HF. 굉장히 복잡해 보일 거야. 잘 보시죠. 처음 보는 친구들은.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어서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냐면 1개가 있어. 오케이. 자, 플로리는요, 원자 번호가 9번이야. 그러면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 있냐면 9개 아니에요. 자, 7개가 있어. 그럼 7개의 전자를 어쨌건 먼저 배치한 다음에 얘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배치하는 방식은 네 방향으로 점을 찍어 가는 거야. 다시 플로리는 원자 번호 9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7개가 있어. 7개의 전자를 어떻게 점을 찍냐? 자, 네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점을 찍는 거야. 둘이 만날 거거든? 자, 이제 둘이 만날 거야. 둘이 만나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 일단은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돼. 그럼 누군가가 전자를 줘야 되는데 수소도 전자가 하나 부족하고 필요하고 플로린도 지금 전자가 필요한 상황이야.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야, 수소랑 플로리나 우리 이렇게 하자. 네가 갖고 있던 전자 내놔봐. 그리고 너도 전자 하나를 내놔봐. 그러면 일단은 다 네 걸로 인식을 시켜. 나도 내 걸로 인식을 시킬게.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 플로린이 갖고 있던 원래 것들은 어떻게 해요? 걔는 원래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네들은 원래 거, 지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냐? 수소는 봤을 때 전자 하나 있는 거고 플로린 봤을 때는 전자 7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전자를 하나씩 내놔서 공유하고 있는 결합을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공유되어 있는 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유 전자 쌍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고, 요 바깥에 나머지 애들은 공유되지 않는 전자 세트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 쌍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이게 공유결합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쓰다 보면 좀 귀찮지. 매번 저렇게 점으로 다 언제 해. 물론 이게 아직 어색한 친구들은 해봐야 돼요. 해봐야지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이게 귀찮아서 어떻게 하냐면 수소랑 플로린이 공유했습니다를 선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렇게 쓰면 얘가 공유를 한 쌍 했다 이런 뜻이야. 이해되죠? 이렇게 선으로 표시하는 식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구조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지? 자, 공유결합 의미 볼게요. 자, 공유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를 공유해야 돼. 그러면 금속 같은 애들은 전자가 남으니까 어차피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유할 필요 없어. 그래서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들끼리 전자쌍을 공유한다. 공유. 그렇죠? 너도 네 걸로 인식시키고 나도 내 걸로 인식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만나는 결합을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비금속 원소는 다 전자를 얻으려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서로 전자를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자 세트, 전자쌍을 이루고 그 전자쌍을 일단은 자기 걸로 인식시킨다. 다른 말로는 공유한다. 한 결합을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고 나면 수소는 어쨌건 전자가 2개 있는 효과, 플루오린도 8개 있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와 같은 거창하다 옥텟 규칙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 한번 계속 나오겠지만 요렇게 점으로 표시할 수 있으면 땡큐, 아니면 요렇게도 해야 구조식으로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여기 H2O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하는 방식은 자,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하나를 이렇게 그려. 그러면 수소는 자, 원자번호 1번이니까 전자가 하나씩 있는 거고요. 산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야? 그렇지, 8번이죠.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가장 바깥쪽에 6개가 있어. 그래서 6개의 전자를 네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반드시 이렇게 순서시킬 필요는 없어요. 확실한 거 네 방향만 하면 돼. 5, 6, 이렇게 점을 찍는 거야. 그러면 딱 보이시나요? 얘 하나 부족한 걸 여기서 공유하고, 얘 하나 부족한 거 여기서 공유를 하면 모두 다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산소가 하나 있고, 자, 하나, 둘, 셋, 넷, 5, 6개의 전자가 있었음. 그러면 여기서 수소가 전자를 공유, 여기서 수소가 전자를 공유하면 수소는 수소대로 만족, 얘도 만족. 이해되죠? 산소는 산소대로 8개의 전자를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를 구조식으로 쓰게 되면 산소 하나에 수소 2개가 이렇게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2O는 공유 전자쌍 2쌍, 비공유 전자쌍 2쌍인 거예요. 선생님 잠깐만요. 구조식을 그리다 보면 왜 이거 비공유 전자쌍 그림을 안 그리나요? 비공유는 그림을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돼. 그러니까 점으로 찍을 때는 다 그리셔야 되고요. 구조식을 쓸 때는 안 그려도 됩니다. 그럼 대부분 애들이 안 그리겠지. 그럼 뭐에 실수해? 안 그린 걸 꼭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내 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게 기본적인 공유결합의 설명이었고요. 자, 우리 책에서는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물먹도 또 틀림할 텐데. 그래서, 자, 지금 60쪽, 자, 그죠? 개념원서 60쪽에, 자, 이제 공유 결합을 어떻게 하는지 막 설명이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 분자는, 그냥 너무, 자, 물 분자는, 자, 산소 원자 1개랑, 그 다음에 수소 원자 2개로 되어 있는데, 산소 원자는 어쨌건 2개의 전자를 필요로 하고, 수소는 1개씩 필요한 거니까, 자, 이게 지금 산소 원자예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 6개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전자가 하나 들어오고, 여기 전자가 하나가 들어오면 전자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까 내가 그린 그림하고 똑같은 내용이고, 이렇게 해야 산소든 수소든 다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온결합이든 공유결합이든 일단 옥텟 규칙의 핵심 중요한 내용인 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공유결합 중에서, 이게 조금 이건 어려운 거라, 자, 중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라는 거야. 해보여. 이건 눈으로 봤을 때는 아는 것 같지만 실제 잘 해석이 안 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자, F2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풀어볼게. 자, F2는 플루오린 원자 2개로 구성이 된 놈입니다. 그러면 얘 플루오린은 자, 체외가 전자가 몇 개 있다고? 7개까지 7개. 7개 전자를 뭐 하나, 둘, 셋, 넷, 5, 6, 7개. 그렇죠? 얘도 하나, 둘, 셋, 넷, 5, 6, 7개. 그럼 딱 보이시나요? 요 한 쌍의 전자를 공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 쌍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이렇게 전자로 표시하셔도 되고, 나 귀찮아요. 어떻게? 플루오린과 플루오린이 이렇게 공유결합을 한 쌍만 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공유결합을 한 쌍만 한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단일결합이라고 해요. 단일결합.
오케이? 이해돼요? 그래서 단일결합이라는 거는 공유되어 있는 쌍이 한 쌍만 있으면 단일결합입니다. 그 다음, 자, 이제 O2인데, 자, 여기, 자, O2가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아. 산소 원자 두 개를 이렇게 그리십니다. 그리고 전 6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 그러면 요 한 쌍을 공유해도 부족하니까 한 쌍을 더 공유하는 거야. 동시에 두 쌍 공유해. 그래서 얘를 동시에 두 쌍을 공유했다는 거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산소 원자 두 개가 동시에 두 쌍 공유했습니다. 동시에 두 쌍 공유한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중결합이라 불러. 공유결합은 단일결합, 이중결합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예스 있죠? 오케이. 자, 삼중결합도 있거든요. 자, 삼중결합도 마찬가지야. 자, 이건 이제 N2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질소 원자 빨리 두 개 그림을 그려 보시고, 질소는 원자 번호 7번이니까 체외가 전자가 5개가 있죠. 그럼 5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도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다 느껴져? 세 개가 다 부족하죠? 그래서 동시에 세 쌍이나 공유를 다시 뭐야? 다시 자, 지시. 자, 갑자기 전화 들어와서 이미 그 카메라를 핸드폰 찍고 있는데 전화가 들어오면 어쨌건 자, 질소는 자, 원자 번호 7번이어서 최외각 전자수가 5개씩이야. 그러면 이렇게 전자를 점으로 찍고 놨더니 쌍으로 있지 않는 애들은 반드시 공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동시에 3개나 공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질소는 동시에 3쌍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구조식으로 어떻게 그리냐면 질소 원자는 원자끼리 동시에 3쌍을 공유합니다. 우리 얘를 삼중결합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당연히 공유결합 종류는 단일, 이중, 삼중 이렇게 3개가 있고 누가 그러던데 뭐 4중결합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뭐 탄소 같은 경우 탄소는 4중결합을 하려고 하면 얘네가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생겨서 깨집니다. 결국은 4중결합은 존재하지 않아. 그냥 3중결합이 있어. 그럼 누가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H2O는 자, H2O는 산소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두 쌍 했으니까 이중결합이죠? 아니야. 얘는 단일결합 2개 있는 거야. 이해돼요? 동시에 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동시에 하면 이중결합, 삼중결합인데 단일결합이 여러 개 있다고 우리가 이중결합, 삼중결합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이중결합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이산화탄소. 이거 두세요. 이산화탄소는 탄소랑 산소가 이중결합하고 산소가 이중결합합니다. 이런 거 눈에 받았으면 좋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 삼중결합에서 이용되는 건 N2 말고 이런 것도 있어. 좀 어렵지만 HCN이라는 물질도 있는데 얘는 탄소랑 수소는 단일결합하고 질소랑은 삼중결합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삼중결합입니다. 이거 당연히 틀린 말이죠. 삼중결합이 있습니다. 얘는 이중결합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얘는 단일결합 2개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결합 종류는 공유 전자쌍 수에 따라서 단일, 이중, 삼중으로 구성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요 내용이 바로 60쪽에 자, 있는, 자, 책에 없는 내용까지도 선생님이 살짝 정리를 해드렸어요. 왜냐면 문제 나오거든. 문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개념 완성, 통합과 EBS 교재를 하고 있죠, 지금. 자, 61페이지에, 자,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요게 시작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게 있어. 이게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하고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해버리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좀 쉽게 한번 알려줄게요. 자, 무조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자, 이온결합 물질의 자, 성질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냐면 소금의 성질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금의 성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유결합 좀 더 할게요.
자,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을 물어보면 무조건 소금의 성질로 이해를 해 주셔라. 자, 이온결합 물질은 생각해보세요. 소금이야. 소금은 고체일 때 전기 통해 안 통해? 전기 안 통해요. 그래서 소금은 고체일 때 전기가 안 통해요. 그런데 소금물은 전기가 통하거든. 그래서 이걸 이온결합 물질 성질 이렇게 하면은 너무 어려워. 헷갈립니다. 그래서 한 방에 그냥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해. 소금은 수용액 상태일 때는 전기가 흐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지금 고결합만 지금 먼저 좀 하고 있어요. 그 이온결합만. 그래서, 자, 이온결합 물질은, 자, 물에 녹이면 전기가 흐릅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물에 녹으면, 어쨌든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다 이온이 흐트러져요. 그 이온이 흐트러지면서 전기가 통할 수 있습니다. 좀 쓸데없는 얘기지만 이런 것도 눈치채지. 만약에 마이너스 극 쪽으로는 당연히 양이온이 끌려갈 거고, 플러스 극 쪽으로는 음이온이 끌려가겠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잖아.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이온결합 물질의 뭐 성질 좀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소금의 성질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은, 이거 공유결합 물질은 뭐 정할 수가 없어. 정말 이게 케바케, 사바사, 물바사, 물질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좀 외울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래서 자, 다시 할게요. 이온결합 물질은 자, 아까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했어. 또한 공유결합 물질도 고체일 때는 전기가 안 통합니다. 근데 보시면 대부분 통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결합 물질은 설명하기 좀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뭐 흑연 같은 경우, 자, 흑연 같은 경우는 연필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고체 상태일 때 전기가 통해요.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 성질은 좀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이온결합만 정확히 알고 공유결합을 조금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자, 수용액 상태일 때 아까 이온결합 물질은 전기가 통한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공유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도 전기가 안 통해요. 대부분이라 대부분. 알겠죠? 통한 애가 있다는 거지. 이건 내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 물질 나올 때마다 외워야 되는. 그래서 요 뒤에 문제 풀 때, 물질 나오면 다시 계속 또 좀 설명 좀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에 대한 내용을, 자, 얘기를, 자, 하고,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책대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공유결합 물질의 수용의 전기 전도성. 자, 대표적으로 소금 말고 이 설탕이 공유결합 물질이거든요. 아까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도 전기가 안 통하고 수용액, 물에 녹인 상태에서도 전기가 안 통한다 했어. 자,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녹으면 이온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온이 아니야.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되게 어려운 말 나왔다. 분자로 존재, 세트로 존재해. 그래서 이온이 없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야. 그럼 이해됐습니까? 설탕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전기가 안 통해. 자, 설탕을 내가 물에 녹여봤자 얘네는 전기를 띠는 이온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를 흘려줘도 얘들이 이동하진 않는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네요. 자,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자, 아까 이온결합 물질은 이렇게 입체 구조를 했죠. 그래서 힘을 주면, 자, 소금 힘 주면 어떻게 되냐? 와장창 깨지잖아. 소금 알갱이 망치 치면 어떻게 부서지잖아. 왜냐면 이온결합 물질에 힘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가 힘 어떻게 가니? 얘가 지금 힘을 또 가하고 있죠. 그러면 얘네가 이동합니다. 밀려나요. 밀려나게 되면 이런 거지.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상태여서 힘을 주면 여기 있는 플러스가 여기로 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여기가 쪼개진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힘을 주면 부서진다. 그 다음 고체 상태일 때 전기가 안 통한다.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일 때는 전기가 통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런데 공유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도 전기가 안 통한다. 이렇게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은 이렇게 우리가 성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요. 자, 마지막 들여다보기라고 해서 이거 하고 이제 개념 잠깐 정리를 할 건데,
자, 이건 중요한 표를 잘 봐두세요. 자, 이온결합 물질은 보통 고체 상태로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녹는 점, 끓는 점은 대체로 높습니다.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금속이 있거든. 이 알루미늄은 녹는 점이 660도인가 그래. 근데 소금은,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소금은. 소금은 녹는 점이 800 몇 도야. 그러니까, 쇠보다 소금이 더 녹이기 힘든 거예요. 뭐, 물에 녹인다 이 뜻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자,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습니다. 그 다음, 자, 전기 전도성 보세요.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전기가 안 통하는데, 액체나 수용일 때는 전기가 통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조금 어렵게 알려주는 쌤들이 있으면,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애를 전해질이라고 알려주는 쌤들도 있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 자, 공유결합 물질은 평소에 기체, 액체, 고체 다 존재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음. 그 다음, 자, 고체일 때 전기 대부분 없는데 흑연 같은 거는 할 수 있음. 그리고 액체 상태일 때 전기 안 통하고 수용액 상태일 때 전기가 대부분 없어요. 전기 안 통하나 보세요. 예외도 있긴 한데, 이건까지 나오면 너무 어렵고, 잘 안 나오는 형태니까. 알겠죠? 모의고사에서는 잠깐, 이걸 이제 고3 때 되면 선생님이 그때는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고1 때는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개념 정리는 여기까지 할 거니까, 뒤쪽에 문제 풀이는 선생님 다시, 끊고 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